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 큰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저는 18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저도 제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결혼 생활의 끝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기막혀서 믿을 수 없는 사건들과 이야기들, 그런 거 TV 같은 데서 볼 때요.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네 하면서도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아, 나한테도 이렇게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제 잘못도 아니건만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도대체 어떤 일로 평범했던 제 가정이 박살이 났는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씁쓸해하고 기막혀 하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결혼 생활 때 저희 남편은 고깃집을 운영했어요. 낮에는 식사 메뉴를 팔고 저녁에는 고기와 술을 파는 곳이었는데 가게 크기는 중형 식당 정도 되었고 직원은 남편 포함 대여섯 명 정도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고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었어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거든요. 남편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은 졸업해서 뭐 하겠나 싶어서 복학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을 미천으로 음식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복학한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사회생활을 빨리 한 셈이고 자기 말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처음 했던 음식 장사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었던 고깃집은 잘 됐다고 했어요. 그 고깃집이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는 곳이었죠. 남편은 손님들에게 싹싹하고 시원시원해서 성격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여자들한테 다정다감하고 매너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성격이 좋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좀 염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남편이 남자들한테는 좀 와일드하게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다정다감하고 매너가 좋은 편이었다 보니 은근 저희 남편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나 직원들도 좀 있다면서 저를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인기 없는 찌질이보다 인기 있는 호남인 게 좋다. 그런 소리도 했었죠. 사실 남편을 믿으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바쁜 가게 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종종 만나러 가고 술자리도 자주 갔고 또 쉬는 날에는 가족들하고도 잘 놀러 다니곤 했어요. 저는 아무리 남편이라지만 체력이 저렇게 좋나 싶어서 신기할 정도였죠. 하여튼 밖에서도 안에서도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이미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론 늘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했고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나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정도로 남편을 항상 좋게 봤고 또 믿었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도 컸던 거죠. 그래서인지 제가 나중에 받게 된 그 충격의 여파가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평범하고 단란한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가게 쉬는 날 아이들이랑 나들이나 한번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 조수석에 타고 아이들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딸애가 뭘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으이그, 너는 물건을 왜 그렇게 못 찾아? 좀 전에 떨어뜨린 것도 안 보여? 아, 안 보인다니까.
좀 있어봐. 곧 식당 도착하니까 엄마가 찾아줄게. 하여튼 칠칠 맞긴. 그렇게 나들이 가기 전 들르기로 한 식당에서 차가 멈췄고 남편은 아들과 먼저 들어가서 주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하고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 차 뒷좌석 바닥을 뒤졌죠. 딸아이가 찾았던 물건은 바닥에서 금방 찾았는데 그 물건 옆에 뭔가가 하나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왜냐면 그건 바로 여자들 발톱에 하는 젤네일 조각이었거든요. 젤네일 매니큐어로 발톱을 꾸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 젤네일은 까지듯이 떨어지는 일반 매니큐어와 달리 모양 그대로 통째로 잘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매니큐어 조각이었습니다. 발톱 모양 그대로인 젤네일이었죠. 그걸 보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게 제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될 일이 뭐가 있나요? 남자인 남편이 발톱에 젤네일을 바를 리도 없고 또 이 차에 저나 저희 딸 말고는 딱히 여자가 탈 일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엄마 뭐해? 찾았어? 찾았어. 네 거 자. 딸의 재촉에 저는 일단 정신을 차리고 딸한테 준 소지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젤네일 조각은 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 생각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당으로 가서 앉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 몰래 여자를 차에 태웠나? 이 인간이 바람을 피나?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하니까 남편이 표정 왜 그래? 어디 속 안 좋아? 그러는 겁니다. 저는 당장 이게 뭐냐고 따져 물을까 하다가 일단 애들도 있으니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날 나들이를 갔지만 제 기분은 너무 안 좋았죠.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저더러 기분 안 좋은 일 있느냐, 왜 식당에서부터 기분이 계속 안 좋으냐 물었는데 저는 일단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계속 심란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남편에게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괜히 큰 소리 나면 애들도 놀라잖아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따라 나왔고 밖으로 나온 저는 주머니에서 그 조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그걸 본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는 것 같았죠. 이게 뭔데? 여자 발톱에 바르는 젤네일 조각이잖아. 근데? 이거 당신 차 안에서 발견한 거야. 뒷좌석 바닥에. 제가 당신 차 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니 남편도 좀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이게 내 차에 있다고? 누구 태웠어? 그런데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막 웃는 겁니다. 고희정 진짜. 고희정은 제 신우의 이름입니다. 남편보다 5살 어린 여동생이요. 전에 희정이 태웠어. 어디 급하게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걔가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졌나 본데? 남편의 말에 저도 갑자기 허무할 정도로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이게 신우 거였다고? 그 생각이 들자 급 민망하고 머쓱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가씨 거였어? 그런가 봐. 희정이 그런 거 잘하잖아. 아니 잠깐만. 그럼 당신은 뭐야? 내가 무슨 차 안에 다른 여자라도 태운 줄 알았어? 나 의심해? 남편이 기분 나쁘다는 듯 저한테 따졌고 제가 오히려 미안해서 쩔쩔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지나가 떨어뜨린 물건 찾아주는데 이게 보이잖아. 당신 차에 이게 있을 이유가 있어? 당연히 이상하지. 참나,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라. 당신 왜 그러냐? 안 그러는 사람이. 나 못 믿어? 그게 아니고, 가만 생각하니 좀 기분 나쁠라 그래. 나 그런 놈 아니야. 나 몰라?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남편은 저를 흘겨보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머쓱한 기분 반, 다행이다 싶은 기분 반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신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이었어요. 그냥 웃지 못할 작은 해프닝 정도였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났을까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애들 빼고 저랑 남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치르고 잠깐 쉬는데 어머님이 저번에 남편 폰으로 꽃구경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마침 담배 피운다고 자리를 비웠기에 제가 대신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남편 폰을 집어들었죠. 그렇게 카톡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공교롭게 신우와 남편의 카톡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2주 전 대화였고 그걸 본 저는 또다시 심장이 철렁했죠. 희정아, 새언니가 혹시 너한테 발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바르고 다닌다고 그래. 그리고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 차 얻어 탔다고 하고. 알았지? 라고 보낸 거예요. 그걸 보는데 등이 쭈뼛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발견한 그 매니큐어 조각은 신우 게 아니었던 거고 남편은 신우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신우도 답장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발톱. 그리고 내가 오빠 차를 언제 탔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라고. 오빠, 새언니 몰래 딴짓하고 다녀?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참나, 뭐가 있구만. 엄마한테 다 말한다. 말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새언니가 물어보면 저렇게 말해. 알았지? 딴소리 하기만 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신우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네. 그럼 그 매니큐어 조각은 도대체 누구 거지? 진짜 여자가 있는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더라고요. 잠시 후 신우가 거실로 나왔고 저는 신우를 빤히 보다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가씨. 네. 혹시 한 2, 3주 전쯤 오빠 차 얻어 탔어요? 네? 오빠 차요?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오빠랑 나눈 대화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네네. 급한 일이 있어서 얻어 탔어요. 신우는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발톱에 페디큐어 같은 거 해요? 젤네일로? 지금 보니까 없네요. 제 물음에 신우는 또 어색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예. 한 번씩 하는데요. 지금은 다 떨어졌죠. 여름에 그냥 맨발로 샌들 신기에는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러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신우를 빤히 보는데 신우는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아가씨, 오빠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네?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언니? 방금 카톡 봤더니 오빠가 아가씨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네요. 그 말에 신우는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이게 다 뭔 소리냐고 어리둥절해 하시고요. 너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잠시 후 밖에 나갔던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래? 나 방금 카톡으로 당신이랑 아가씨랑 나눈 대화 봤거든? 어?
그때 차 안에서 발견된 그 매니큐어 조각. 그거 아가씨 거 아니네. 당신이 거짓말 시킨 거네? 나 속이라고?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다 뭔 소리냐고. 당최 무슨 말들인지. 얘 영미야, 이게 다 뭔 소리야. 나한테도 말을 좀 해봐.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부러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나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고 그냥 제 가방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은 왜 그러냐고 그러시고 남편은 쫓아나와서 얘기를 들어봐라 어째라 하는데 저는 그냥 뿌리치고 차 타고 집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서 혼자 생각하는데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 건가? 여자가 있는 건가? 미치겠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택시 타고 왔는지 집으로 헐레벌떡 왔고 들어오자마자 막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 영미야. 내가 다 얘기할게.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엄마도 놀라셨잖아.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당신 거짓말 정말 잘한다. 그때 아가씨 거라면서 자기 의심하느냐고 펄쩍 뛰지 않았어? 그래놓고 뒤에서는 아가씨한테 거짓말 하라고 시켜.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영미야,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어디 말이나 해봐. 그래, 사실은 희정이가 내 차 탄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 매니큐어 조각이 뭔지, 왜 내 차에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 둘러댄 거야. 당신이 그때 너무 흥분해 있고 나도 억울하니까 일단 둘러댄 거지.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정혜 이모님 있지? 우리 어머니 친구분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 있잖아, 소영씨. 그렇게 두 명을 전에 퇴근할 때 비가 많이 와서 내가 태워줬단 말이야. 내 생각엔 아마 그때 떨어진 모양이야. 정혜 이모든 소영씨든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뒤늦게 그걸 당신한테 다시 얘기하면 당신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희정이한테 적당히 둘러대달라고 얘기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 게 싫으니까. 라는데 이 말은 또 어떻게 믿나 싶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정혜 이모님하고 여 알바생 태워서 그렇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확인해 볼까? 아니면 이미 전화해서 얘기했니? 내가 물어보면 적당히 둘러대라고? 나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가끔 이모님이나 알바생들 늦으면 태워주는 거. 나 솔직히 기분 나쁘네. 내가 진짜 바람 피우거나 여자라도 차에 태워서 당신이 의심하는 거면 말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쎄 빠지게 가게 일하고 집에도 충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겨우 차에서 그런 거 하나 나왔다고 나를 이렇게 매도해? 하면서 막 흥분해서 자기가 더 난리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쩔쩔매며 반성하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제가 의심한다고 지가 더 난리를 친 거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암소리 안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를 의심한다며 난리를 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히려 펄쩍펄쩍 뛰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건 이후로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저한테 딱히 해명을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도 딱히 먼저 말을 걸진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의심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더 불퉁한 표정으로 지냈죠.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무슨 일 있느냐고 했고 저는 그냥 작은 부부싸움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꼬치꼬치 물으시니 결국 어머님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소리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난 또 뭐라고? 아니 고작 그런 걸로 성수가 바람핀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남편 혼자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 안에 도대체 그런 여자 발톱 조각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희 거 아니면 그 알바생 거라잖아.
가만 생각해보니 정의 걸 수도 있어. 걔가 식당에서 일하니까 손톱은 못 바르는데 발톱은 잘 바르고 다녀. 꾸미는 거 원체 좋아하는 애고. 내 친구니까 잘 알지. 아마 정의 건가 보다. 정혜는 남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님의 30년 지기 친구분이세요. 이제는 그 발톱 매니큐어 조각이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네가 난리치니까 성수 딴에는 적당히 둘러대려다가 그런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왜 둘러대느냐고요. 참, 얘 영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속 좁고 유별나게 구니?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할 일도 아니다. 너도 좀 그만해. 어머님 들으시기에 그냥 여자 매니큐어 조각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촉이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의 촉이 어쩌고 거리는 여자들 중에 멀쩡한 지 남편 안 잡는 여자가 없더라. 어머니! 내가 성수를 몰라? 내 속으로 낳은 성수를 내가 모르겠냐고. 너는 호강에 겨웠다. 성수만큼 일 열심히 해. 능력 좋아. 집에도 잘하고. 그런 남자 잘 없다. 정혜한테도 물어봤는데 식당에서 설령 여자 손님들이 막 술 한잔하자고 추궁거려도 성수는 그런 거 엄청 엄격하대. 나더러 아들 너무 잘 키웠다고 하더라. 너 집에서 할 일이 없니?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먼 남편을 잡고 난리를 피워?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차피 내 편 들어줄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얘기를 어머님께 왜 했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성수 그런 애 아니다. 세상 남자 다 바람펴도 성수만큼은 아니야. 내가 보증해. 그러니까 너도 괜한 오해로 애 잡지 마. 알았니? 알았냐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어머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속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또 남편네 가게에서 일하는 정혜 이모님도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는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남편의 태도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라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면 하고 바라겠나요? 오히려 저야말로 남편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 싶죠. 하지만 뭔가 그 찜찜한 촉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뒤를 좀 캐보기로 했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찌된 건지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잘 끄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서 한마디 할까 했지만 일단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섣불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도 뒤져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전에 시댁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신우와의 대화를 봤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비밀번호를 이중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핸드폰 자체에 비밀번호 1번, 카톡 비밀번호 1번 이런 식으로요. 와, 그것도 정말 이상했죠. 자기가 찔리는 게 없는데 갑자기 왜 휴대폰을 이중으로 잠금하나요? 저는 그럴수록 너무 분통이 터지고 남편이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남편 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호시탐탐 노려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맘때 남편에 대한 의심으로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건 결국 심부름 센터였습니다. 그맘때 정보를 좀 얻으려고 들어간 인터넷 카페에서 심부름 센터가 돈은 꽤 비싸지만 일은 확실히 해준다더라. 증거는 확실히 잡아준다더라 라는 후기를 봤거든요. 저는 저희 지역 쪽에서 일 잘해주는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고 한 업체를 찾아 결국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착수금도 있고 진행비도 있고 돈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를 알아내준다면 이 정도 돈은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의심스럽긴 한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제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렇게 의뢰를 하게 됐고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센터 직원분들과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전문가는 전문가인지 남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을 저희가 일주일 정도 따라다녔는데요. 초반 3, 4일 정도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집, 가게 이렇게 다니시는 게 다더라고요. 가게에서 일하실 땐 거의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도 포착된 게 없고요. 네. 그런데 4일쯤에 이런 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밀착해서 따라가 봤는데 결론적으로 남편분이 다른 여성분을 만나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편의 외도는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미행을 의뢰하긴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 한켠엔 제가 틀리길 바랬거든요. 아무리 쫓아다녀봤자 나오는 거 없더라. 남편은 그냥 건실하게 식당 일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더라. 그 결과를 듣고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정말 여자가 있었고 제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싶은 속 시원함과 동시에 진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나 싶은 절망감이 동시에 들었다고나 할까요? 어떤 여자인지도 다 알아내셨나요? 그런데 제 물음에 그 직원이 살짝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혹시 추가금을 요구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살짝 긴장했는데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냈는데 좀 너무 뜻밖이라서요. 누구길래요?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직접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직원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는 사진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죠. 이 사람이라고요? 정말이에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고요? 아, 저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 관계가 확실하고 상대 여자의 집에 남편분이 함께 들어간 사진, 그리고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등산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 대놓은 차 안에서 아마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는 건 알겠는데 그 상대가 정말 상상도 못한 상대였거든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수가 있나? 구역질이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챙겨들고 홀린 듯이 남편의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가게로 가면서 제가 느낀 기분은 내 가정이 이대로 박살이 나는구나. 20년 가까이 지켜온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입구에는 알바생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안에 따로 손님은 없었고 그 알바생 한 명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은요? 사장님, 차에 뭐 점검 받아야 된다고 잠깐 공업소 가신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 영업 전에는 오신대요. 가신 지 좀 됐으니까 곧 오실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은 어디 있어요? 안에서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장님 어머니도 좀 전에 오셨어요. 저 안쪽에 룸에서 정혜 이모님하고 얘기 중이신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와 있다고요? 네. 사장님 찾으러 오셨다는데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정혜 이모님하고 얘기 좀 하신다고 들어가 있으신데요.
저는 그 말에 알겠다고 하고 그 룸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막 뛰고 남편의 불륜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쥔 손에선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룸 앞으로 갔더니 어머님 신발과 정혜 이모님 신발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귀를 대고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근데 내가 영미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모르겠는 거야. 설마 성수가 진짜 영미 몰래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성수가 그런 사람이니? 내내 가게만 붙어 있는데. 근데 정혜 너도 알잖아. 성수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얼마나 여자 밝히고 내 속을 썩혔니? 완전 남봉꾼이었잖아. 솔직한 말로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니까 성수도 그러고 다니나 싶고. 안 그런다니까. 내가 같이 일해서 알잖아. 너도 모르는 거지. 퇴근하고 나서 어쩌는지. 중간중간에 어딜 싸돌아 다니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만약 성수가 바람이라도 피는 거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자식들 생각해서. 근데 난 또 모르겠어. 바람 피는 여자가 너무 좋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솔직한 말로 나 별로 우리 며느리 좋아하지 않잖아. 알지. 성깔이 있다고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걔 결혼 초부터 딱히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뭐 성수가 정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 손녀까지 대학만 보내고 나서 갈라서고 그냥 그 여자랑 새 출발하라고 하던지 이참에 새 며느리 얻는 거지 뭐. 라는데 밖에서 듣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고는 자기 아들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봉꾼이었던 아버님 닮아서 저희 남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더군요. 게다가 정 마음에 들면 저랑 이혼시키고 새 출발하라고 하던지 라는데 와 진짜 뒤통수 제대로였죠. 어머님이랑 제가 딱히 막 사이좋은 고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어머님과 정혜 이모님은 갑자기 제가 문을 여니까 놀라서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너 뭐야 갑자기? 네가 여기 왜 있니?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소모품인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치워도 되게? 그 말에 어머님도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남의 말을 엿듣고 그래? 그러는 어머님은 왜 뒤에서 제 뒷담하세요? 아니 뒷담 정도가 아니죠. 아들이 바람펴도 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 바꿔버리면 된다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됐다. 그만 일어나자. 이제 저녁 장사 시간 다 됐는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어머님, 이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손에 들려있는 서류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뭔데? 고성수가 바람피는 증거요. 여자 있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너 성수 뒤캐고 다녔니? 네, 뒤캐봤는데 이런 게 떡하니 나오더라고요. 참나 별짓을 다 하고 다니네. 별짓 다 하고 다니는 건 어머님 아들이고요. 뭐라고? 너 말 자꾸 싸가지 없게 할래? 어머님 좀 전에 그러셨죠. 바람피는 여자랑 서로 정 좋아하면 그 여자랑 새 출발시키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저도 너무 더러워서 어머님 아들하고 더 못 살겠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불에라도 데인 듯 화들짝 놀라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더러워?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할 말 못하면 구분도 못하고? 더한 말도 할 수 있는 거 참고 있습니다. 야, 내 아들이 설령 바람이 낫기로서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게 진짜
네가 이따위니까 성수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거야. 성수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에 언쟁이 붙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혜 이모님도 눈치를 보더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어디 가세요? 여기 가만 계세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이 돌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위아래도 없나? 어따 대고 내 친구한테 가만히 있으라느니? 얘가 여기서 일한다고 네 아랫사람인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아까 고성수가 정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면 저 말고 새며느리 들이신댔죠. 예, 마음에 꼭 맞는 새며느리 들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하고 너무 잘 맞겠어요. 그쵸, 정혜 이모님. 제 남편하고 놀아난 사람 바로 정혜 이모님이잖아요. 제 말에 거기 있는 직원들 전부 경악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뭔 소린가 싶은 표정이고요. 너 뭐라는 거야 지금? 제가 미쳤나? 미친 건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 친구분이겠죠. 저는 그러면서 서류봉투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내서 던지듯이 뿌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남편과 정혜 이모가 같이 정혜 이모네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 심지어 등산로 주차장 차 안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어머님은 얼굴에 핏기가 싹 빠진 듯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망측하고 기막힌 일인가요? 남편의 내연녀가 다름 아닌 어머님의 30년 지기 친구라니요. 그때 마침 볼일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 왔고 직원들이 다 모여있으니 놀라서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룸 바닥에 뿌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돌아봤고 남편 얼굴을 보자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반대쪽 싸대기도 한 번 더 날렸어요. 네가 인간이야? 바람핀 것도 기막힌데 어디 붙어먹을 여자가 없어서 어머님 친구라. 너 돌았어? 미쳤어?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혜 이모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고 어머님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정혜 이모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말해봐. 이거 진짜야? 아니지. 제가 뭘 잘못한 거지? 네가 내 아들이라? 말도 안 되잖아. 정혜야, 얘기 좀 해봐라.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제대로 된 변명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엄청 절박하게 말하더군요. 얘기해봐. 이게 다 뭔지 얘기 좀 해봐. 아니지. 다 오해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정혜 이모가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그대로 눈까지 짚고 혼절을 하셨습니다. 직원들과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에게 달려갔고 남편은 기절한 어머님을 들쳐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정혜 이모는 혼란스러운 틈에 같이 도망가 버리고요. 저는 그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조용히 그 사진들 다시 챙겼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밖에서 직원들이 수근수근 거렸는데 저는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그거 다 주워들고 그 가게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울었습니다. 바람을 핀 그 자체도 기가 막힌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어머님 친구분이라니.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저도 바닥을 기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고 남편과 정혜 이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로 충격이 너무 커서 입까지 돌아가고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바람을 핀 거면 어머님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괜찮은 여자면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어머님의 30년 지기 친구분이라니요. 어머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 앞에서 싸울 거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지내기 싫다고요. 남편도 지 잘못을 아는지 알겠다고 가게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다 보니 남편도 나중에는 이혼 협의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자기가 그냥 내겠다고 했어요. 반면 정혜 이모는 저한테 전화와서 한 번만 봐주라고 소송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정혜 이모에게 도대체 왜 그랬느냐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느 날 가게 회식이 있었고 그날 술을 굉장히 과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리를 해서 정혜 이모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토가 쏠려서 정혜 이모네 집에서 내렸고 대리는 돌려보냈대요. 그렇게 정혜 이모 집에서 토를 하고 진정을 좀 하고 가기로 했는데 술이 좀 깨고 나서 그 집에서 정혜 이모와 둘이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과음을 하면서 정혜 이모가 자기는 결혼도 실패하고 자식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며 신세한탄을 했답니다. 남편이 그런 걸 위로해주다가 그러다가 무슨 삘이 꽂혔는지 둘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고 그 뒤로 한 번씩 따로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는데 진짜 둘 다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선처는 없다고 했고 판결문까지 받아야겠다고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면 소송 결과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라 어디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짓또래의 여자랑 바람을 폈고 그게 이혼 사유다 라고만 말하는 게 나을 정도였죠. 아이들한테는 적당히 둘러대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순조롭게 준비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하게 신속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듣게 되었는데요. 정신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님이 정혜 이모네 쫓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정혜 이모 끌고 나와 때리고 머리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울부짖으며 두들겨 팼다고 했고 그 일로 경찰들 출동하고 정혜 이모는 병원 입원하고 동네에도 소문 다 났죠. 정작 자기 아들은 안 패고 친구만 팼다고 하니 그것도 참 어머님답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일 때문에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동네방네에 소문 다 났습니다. 남편도 개망신 당한 거죠. 남편은 소문 때문에 한동안 가게 문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저는 그 전에 이혼을 가고 살던 곳을 옮겨서 그 무성한 소문에서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참 뒤에 다시 가게 문은 열었지만 이미 소문이 다 났으니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후 가게에는 잘 안 나왔고 장사도 예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디 산인가 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후 연락도 끊겨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엄청난 사건으로 제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한 번씩 생각해 봤거든요. 남편이 왜 그랬을까 하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완전 소문난 남봉꾼이었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랑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남편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 그런 기질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짐승도 아니고 자기 엄마 친구랑 그리고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런 관계로 지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더 막장이다 이런 말 많이들 하는데 저한테도 이런 개막장스러운 일이 생기는구나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조금씩 무뎌지고 흐릿해지긴 하네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아무렇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쏟아놓으니 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이고 저는 거기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죠. 저는 과거에 결혼을 했었다가 이혼을 했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했을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저보고 남편감이 참 괜찮다며 결혼해서 무난하게 잘 살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능력도 좋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단정한 편이었어요. 외적인 조건도 괜찮았지만 남편감으로 참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성격적인 면이 가장 컸습니다. 30대가 된 남자임에도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순수해 보이고 선해 보였거든요. 또 책 읽기나 영화 보기 등 정적인 취미를 좋아했고 예전에는 유기견 봉사활동도 자주 다녔다고 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선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였기에 더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인 착한 남자거든요. 처음 만난 건 소개팅이었어요. 엄마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처음 남편을 소개로 만났을 때 여자를 대하는 게 익숙치가 않다며 제 앞에서 허둥지둥해하고 당황해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순박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 소개팅 이후로 연인 사이가 된 저희는 싸움 한 번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연애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죠. 결혼한다고 저희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착해 보인다며 살면서 와이프 속 썩이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면서 말이죠. 시부모님은 좀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셔서 자주는 못 봤는데요. 시부모님도 저를 좋게 보셨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환영을 받으며 순조롭게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늘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주차장 바닥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으면 나서서 줍고 그랬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힘들다면서요. 출입문 같은 것도 남들 다 지나갈 때까지 잡고 기다려주고 식당이든 어디든 가면 직원분들에게도 깍듯하게 예의 있게 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요. 요즘 워낙 예의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선 그런 모습이 없었기에 남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도 참 배울 게 많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많았죠. 그런데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너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최악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남편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맘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로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었기에
초반부터 따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요즘은 피임 없이 1년이 넘어가도 아이가 안 생기면 난임이라고 한다더군요. 주변에서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며 응원해 주었고 저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길까? 우리도 이대로 난임 부부가 되는 걸까? 적극적으로 시험관이든 뭐든 해야 되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었죠. 남편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말고 천천히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닮은 착하고 선한 아들을 낳고 싶다는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저더러 저 닮은 똑똑하고 야무진 딸을 낳고 싶다고 했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예쁜 아이도 낳고 지금처럼 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 생리가 나온 날이었어요. 기대했는데 또 임신이 안 된 거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실망이 컸고 기분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남편도 출장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었다 보니 저 혼자서 좀 울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내 누워있다가 문득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울적하게만 있지 말고 차라리 몸을 좀 움직이자 싶었던 거죠.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 집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하다 보니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제대로 못했던 옷장이나 서랍 등도 좀 치우자 싶었죠. 그렇게 막 청소를 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웬 통장을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 서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오픈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따로 쓸 정도의 용돈만 빼고는 저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을 전부 입금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제가 버는 돈과 합쳐서 공동 생활비도 쓰고 따로 적금도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기로 한 거죠. 서로의 금전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다 오픈했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통장 내역 같은 것도 제가 얼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통장은 제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이게 뭐지 싶어서 내역을 좀 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남편은 거기에 좀 많은 돈을 넣어두었고 중간에도 틈틈이 넣어두더라고요. 게다가 최근까지도 사용을 활발하게 했었고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 이거 남편이 나 몰래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요. 사실 조금 의외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남편의 성격 특성상 저 몰래 이런 비자금 통장을 만들 거란 걸 생각 못했거든요. 의외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조금 놀랐다는 것뿐이지 그냥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고 또 비상금 통장 정도야 갖고 있을 수도 있지 했거든요. 근데 가만 내역을 보니까 지출도 상당히 빈번하고 금액도 들쑥날쑥했습니다. 뭘까 싶어서 찬찬히 보는데 남편은 그 통장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이래저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체크카드로 인출된 상호명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뭐지 싶어서 하나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 순간 놀라서 몸이 좀 굳었습니다. 왜냐면 검색해보니 단란 주점이나 유흥업소였거든요. 결혼한 기혼 여자분들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남편은 그런데 안 간다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순진하다면 순진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이 이런 데를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도 생각 못했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상호명들이 되게 유흥업소더라고요. 게다가 사용된 금액도 꽤 크고요. 와, 이게 뭐지?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술집 여자들 나오고 술 비싸고 룸에서 여자 끼고 놀고 그런 데 아닌가? 이런 데를 내 남편이 다닌다고? 생각하니 얼떨떨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홍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에게 매달 송금이 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홍시연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5달 전부터 돈을 보냈는데 200만 원을 보낼 때도 있고 300만 원을 보낼 때도 있고 어쩔 땐 50만 원을 2번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금액은 들쑥날쑥인데 어쨌든 거의 매달 한 차례에서 2차례 이상 송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이름, 그리고 매달 송금되는 내역,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너무 심각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뭔가 속이고 있구나. 내가 남편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장을 끝내고 왔습니다. 해외 출장이었는데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곤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티를 안 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따지고 묻고 싶은데 일단은 좀 더 확실해지기 전까진 티를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피곤해하면서 좀 씻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드러누웠고 금방 코까지 골며 골아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충전 중이던 남편 폰을 조심스레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고 홍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여자와 남편의 대화를 찾아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달 보냈어요. 하긴 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이게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더라고요. 저는 대화창을 위로 올려보았죠. 그러면서 그 둘이 나눈 대화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들로 유추를 해보니 대강 알겠더라고요. 홍시연이라는 여자는 업소에 다니는 여자고요. 남편이 그 업소를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업소 외에 밖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진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홍시연이 이런 관계를 와이프인 저한테 폭로하겠다고 남편에게 협박을 한 모양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홍시연에게 돈을 입금한 거였고요. 그 대화들을 보면서 유추를 하면서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 그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 내성적으로 보이는 내 남편이? 내 남편과 이 상황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 남편이 평소에도 활발하고 잘 놀러 다니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런 성격이었으면 이 정도 충격은 아닐 거예요. 그토록 차분하고 조용하고 집돌이인 사람이 사실은 유흥업소 죽돌이에다가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술집 여자와 밖에서까지 만나고 그러다가 그걸로 협박까지 당했다고? 이런 막장 중에 막장이 어디 있겠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어떡하지 싶다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편인 척 홍시연에게 카톡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 폰으로 말이죠. 앞으로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홍시연은 한참이나 안 읽더라고요. 저는 초조하고 심란한 기분으로 기다렸는데 거의 1시간 정도 다 될 무렵 홍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라고요. 답장이 오니까 막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남편인 척 답장을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빠, 갑자기 왜 이래요? 와이프가 알아도 상관없나 보죠? 근데 내 와이프 번호는 알아요? 이 오빠 왜 이래? 당연히 알죠. 그게 뭐라고.
와이프 번호만 할게요. 와이프 어디서 일하는지도 오빠가 다 얘기했잖아요. 까먹었어요? 나 기억력 좋은데.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친다면서요. 그 유치원은 장모 거고.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갑자기 왜 이러실까? 라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남편 놈이 이 술집 여자한테 저에 대한 얘기,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구구절절 다 한 겁니다. 도대체 밖에서 바람피는 업소 여자한테 와이프 얘기를 왜 하나요? 진짜 미친 것 같았고 너무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남편놈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했죠. 어쨌든 이제는 못 져요. 마음대로 해요. 그랬더니 한참이나 답장이 안 오다가 이렇게 왔더군요.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해결될 걸 어렵게 가시려고 하네요. 오빠가 저한테 뭘 했어요? 지금 와이프가 얼굴은 못생겼어도 친정도 잘 살고 음식도 잘하고 착하다고. 결혼 잘한 것 같다면서요. 결혼 만족도 높다면서요. 그 행복한 결혼이 개박살나도 상관없나 보죠? 저 오빠 와이프한테만 알릴 거 아니고요. 오빠네 회사에도 알릴 수 있어요. 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무서운 거 없는데. 라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하지 하다가 좀 세게 보냈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 증거 영상이 있는 건 맞아? 내가 보기엔 쥐뿔도 없는데 쇼하는 것 같은데? 라고요. 그리고 답장이 또 안 오는데 떨리더라고요. 한참 뒤에 홍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오빠가 진짜 왜 이래? 말로만 하니까 심각한 걸 모르나 보다. 제일 가벼운 걸로 하나만 보내줄 테니까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눌러봤습니다. 그 동영상 속 장소는 어떤 모텔인 것 같았고 남편은 모텔 욕실에서 씻는 것 같더군요. 홍시연이 욕실 쪽을 힐끗거리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체로 욕실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홍시연한테 피곤하다느니 어쩌느니 징징거리더라고요. 평소 저한테는 그렇게 징징거리거나 한 적이 없었던 남편이기에 그 모습도 엄청 낯설더라고요. 얼굴은 분명 제 남편인데 하는 말투나 행동은 좀 생소했다고나 할까요? 왜 오빠? 뭐가 피곤해? 우리 와이프가 요즘 애가지 자고 나를 너무 못살게 굴어. 어제도 억지로 했다. 아, 진짜? 어제도 억지로 했는데 오늘도 돼? 또 시연이랑은 다르지. 나 보니까 안 피곤하지. 오, 피곤이 싹 가셔. 이리 와봐. 그러면서 서로 안고 장난치고 홍시연이 남편더러 피로를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차마 더 이상 볼 수도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끄고도 너무 큰 충격으로 사지가 다 떨려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싶고요. 한참이나 어린 아가 있었죠. 너무 착하고 나이에 비해 순박하기까지 한 것 같던 내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봤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나요. 제가 한참이나 넋이 나가 있으니 홍시연이 카톡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오빠 놀랐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오빠, 우리 많이 만났잖아요.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홍시연이 남편 카톡으로 보냈던 그 동영상을 제 카톡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대화도 모조리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죠. 그러고 있는 제 꼴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렇게 다한 저는 남편의 폰을 놔두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챙겼어요. 남편하고 한 집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친정으로 갈까도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뒤집어지실 것 같아 차마 못 가고 고민 끝에 혼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울음이 터졌고 친구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어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친구 집으로 간다고 했고 친구 집에 도착해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친구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준수 씨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요. 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눈물 콧물 쏟아냈죠. 그렇게 저는 다음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게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할 만한 정신이 아니었기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제가 집 폰 본 거, 홍시연이 동영상 보낸 거, 제가 다 봤다는 걸 남편도 알았겠죠. 막 전화가 오고 문자로 자기가 더 설명할 테니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어디냐면서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조리 다 씹다가 밤에 들어갈 테니 그때 얘기하자고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미 이혼으로 상당히 기울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대화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녁 늦게 집으로 간다고 했고 친구가 가도 되겠느냐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남편은 소파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들어오자마자 막 걱정하는 척 어디 있다 왔냐느니 걱정했다느니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도 가식적으로 보이고 가증스러웠죠. 제가 누구 때문에 집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냥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고 남편더러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해보라고 했어요. 물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아침에 내 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당신이 홍시영 그 여자랑 나인 척하고 대화했더라고. 그 여자는 동영상까지 보내고. 그 동영상도 다 봤어. 나는 전혀 몰랐네. 당신이 그런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도, 밖에서 그런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내가 아는 최준수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막히니까 오히려 사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오더니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이혼해. 내가 그런 것까지 봤는데 당신하고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여보, 잠깐만. 그래도 이혼은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는 사랑해서 다른 여자랑 그러고 다녔니? 참 가증스럽다. 양가 부모님께도 알릴 거야. 그리고 소송도 해야겠네. 결혼할 때 해온 거 토대로 재산도 나누자. 애가 없으니 그나마 좀 낫겠네. 그런데 소송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소송? 그래, 소송. 소송하자, 소송해. 뭐라고? 소송해. 그녀한테도 꼭 해. 절대 봐주지 말고 선체해주지도 말자. 하면서 눈이 막 희번뜩한 겁니다. 순간 남편의 눈빛이 너무 달라져서 좀 무섭더라고요. 저한테 막 그년 소송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래? 자기도 눈치챘겠지만 나 그녀한테 협박당했어. 완전 전문 꽃뱀이야. 그 망할 년이 자기한테 알린다고 얼마나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는지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어. 자기한테 말은 못했지만 나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니까.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나 협박하는 그녀는 진짜 사회 악이야, 사회 악. 나 차라리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해. 더 이상 자기 속이지 않아도 되고 그 망할 년한테 협박 안 당해도 되잖아.
하면서 열변을 토하며 홍시연 욕을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협박당하면서 갈치당한 돈이 꽤 되다 보니 홍시연에게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홍시연이 협박했나요? 좋다고 술집 가서 초이스하고 모텔 가서 뒹굴고 와이프 뒷담에 처갓집 얘기까지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다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가 협박당했다고 홍시연이 죽일년이고 꽃뱀이니 하는데 참 우습고 너무 치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랬습니다. 당신 지금 이러는 거 너무 웃긴 거 알지? 그래서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 홍시연이 막 와서 유혹했어?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 홍시연이 자기랑 자자고 들이댔어? 유흥업소 제 발로 찾아가서 그 여자 선택하고 놀다가 밖에서까지 만난 건 당신이야. 당신이 피해자야? 진심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해? 뭐 내가 알아서 속이 시원하다고? 내 속이 어떤지는 보여? 믿었던 남편 놈의 더러운 실상을 봤는데 너는 이제 다 들켰으니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야?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나 진짜 기가 막힌다. 소송, 할 거야. 홍시연한테도 하고 당신한테도 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홍시연 상대로 협박 고소하고 싶으면 그런 건 알아서 해. 내가 이 마당에 당신 좋으라고 뭐 해줄 일 있어? 지금 내 앞에서 홍시연한테 협박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뭐야. 기가 막혀서.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치떨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도장 찍고 가 접수해. 여보! 여보라는 소리도 하지 마. 듣기 싫어. 너는 진짜 인간 쓰레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차키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운전해서 친구 집으로 다시 갔고 남편과의 대화를 다 얘기했습니다. 친구도 울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길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홍시연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고 바로 갈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준수가 잘못했긴 했지만 사회생활 하는 남자들 그런데 가는 경우 많지 않냐면서 저보고 너무 유난스럽게 굴지 말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준수가 가장 큰 피해자이고 준수도 꽃뱀한테 당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준수 씨 본인이 좋아서 저 속이고 그런데 드나들고 심지어 그 술집 여자랑 밖에서 따로 만나기까지 한 겁니다. 그 여자한테 돈 좀 뜯겼다고 정말 준수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피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다 저 사람이 스스로 자처한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야 아들이니까 당연히 편들고 싶으실 거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는 것 마냥 유난스럽게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우리가 너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화가 나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그 여자가 보냈던 동영상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직접 보시라고요. 그걸 보고는 어머님, 아버님도 경악하고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에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혼하겠다고 위자료도 줄 수 있는데 소송만 취하해 줄 수 없느냐 했습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내가 돈이 목적인 것도 아니고 상간소송 제대로 해서 판결이라도 받아야 그나마 내 분통이 풀릴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은 협의로 했고 별개로 상간소송은 끝까지 진행해서 위자료 및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과 홍시연 사이에도 소송 때문에 다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홍시연 때문에 자기가 이혼까지 당했다면서 절대 선처 없이 협박건에 관해서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홍시연도 어지간히 막장인 여자인데 그런 인간을 건드려 놨으니 홍시연도 이판사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상간 위자료 소송 걸리고 협박 고소까지 당했다 보니 독이 바짝 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 알릴 거라고 또다시 협박한 모양이고 남편은 그런 것도 다 협박죄 증거로 썼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궁지에 몰린 홍시연이 엄청난 짓을 벌인 겁니다. 자기랑 남편에 관한 일들과 사진까지 회사 고객 게시판에 다 올려버린 거였죠. 그 일로 회사 뒤집어지고 글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글이 삭제는 된 모양인데 그 사이에 조회수도 엄청 높고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도 남편은 착하고 조용하고 평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룸살롱 죽돌이에다가 밖에서 따로 업소여자랑 만남을 가질 정도로 유흥에 찌든 사람이고 그러다가 협박당해서 이혼까지 당했던 전말이 다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안에서 구축했던 이미지와는 완전 반전인데다 그런 일들이 회사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으니 회사가 완전 들썩들썩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사이 입방아에 완전 오르내리고 개망신 제대로 당한 거죠. 남편은 열받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홍시연은 돈 없으니 그냥 감빵 넣으라고 배째라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남편은 저랑의 상간소송할 때 그런 얘기들까지 하며 자기가 너무 상황이 힘들다며 저에게도 합의를 요구했는데 저는 절대 합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혼과 상간소송을 마무리했고 한동안은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1년 정도 뒤쯤에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는 결국 그만두고 다른 작은 회사로 들어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었어요. 그걸 듣고 진짜 유약한 인간이네 싶은 거예요. 유흥업소 가고 저 몰래 다른 여자랑 자고 다닐 땐 간도 크게 그러고 다녔으면서 협박당하고 소송 진행하니 이제 와서 멘탈 부서져서 정신과 치료 받는다는 것도 참 어이없고요. 어쨌든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스불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불제가 뭐냐면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회사 사람들의 가십거리 대상이 되고 결국 회사에서도 나가게 되고 이혼당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쩌겠나요? 그 모든 것은 남편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데요. 제 앞에서는 건실한 척, 착실하고 가정적인 척, 뒤에서는 따로 비밀 통장까지 만들어서 유흥업소 다니고 여자들 밖에서 만나고 다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데에 대한 대가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불쌍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제대로 당한 제가 제일 불쌍하죠. 이 일로 인해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작정하고 속이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우연한 계기로 발견한 남편의 비밀 통장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비밀들. 그나마 임신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끝낸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때의 제 결단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 시부모님의 설득이나 남편의 눈물 어린 사과에 깜빡 속아 한번 넘어가 줬더라면 남편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끌고 가봤자 저만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갈라섰을 것 같고요. 차라리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끝을 냈던 게 잘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